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6일 경술 7번째 기사 1419년 명령락 17년 사헌부에서 서울각곽 관청의 전국 출납 사무에 대하여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서울 안의 각 관청이 날마다 결제 맡기를 꺼려하여 비급품이라 칭탁하고 돈과 곡식을 많이 바깥 창구로 빼어내어 또 개인을 담당한 책임자가 없으면 임시로 입안을 만들어두고 바로 대장에 올리지 아니하여 드디어 회계로 하여금 신빙하기 어렵게 만드니 지금부터 각 관청에서 전곡을 출납할 때에는 6시 7감은 6분간 이상이 각 창구는 7분간 이상의 결제와 개인을 담당케 하고 바로 대장을 올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의정부 6조에 명하여 의논케 한 바 다 말하기를 기성된 법을 다시 고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겸직한 자로 하여금 본사에 앉아서 개인토록 하고 만약 모두 개인 담당자가 없을 적에는 시사관을 특명하여 개인케 하자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6일 경술 8번째 기사 허조가 과거 초장에서 강경이 부족해도 중종장에 응시케 할 것을 건의하다. 예조판서 허조가 계하기를 지금 한승에서 응시한 자가 70여 명인데 초장에 합격한 자가 겨우 44명이니 만약 중장 종장을 거쳐 정원 40명을 뽑게 되면 합격 못하는 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신의 생각은 강경에는 능하되 제술에는 부족한 자가 있고 제술에는 능하되 강경에 부족한 자가 있다고 여기는데 지금 강경에 부족하다 하여 뽑지 않으면 제술에 능한 자는 종심토록 그 재주를 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비록 두 가지 서적에 다 불통한 자라도 중장 종장에 응시하게 하여 끝수를 참고하여 거취를 정한다면 거의 인재를 빠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느 한 편에 불통한 자는 다시 다른 편을 강하게 하여 만약 불통한 경우에는 끝수를 줄이고 중장 종장에 응시케 하라. 사람들이 많이 강경한 것을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유독 상왕께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니 이는 유생들로 하여금 경서를 읽게 하자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강경을 폐한다면 마땅히 조장에서 사서 오경의 의문되는 점을 들두에 책을 끼고 입장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금년만은 강경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6일 경술 9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세번째 기사 수관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네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임금이 4시 노희봉을 보내어 술과 과일을 바쳤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다섯번째 기사 엄룡수의 직첩을 거두고 수원 관노에 소속시키다. 선지하기를 엄룡수의 직첩을 거두어들이고 수원의 관노에 소속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시내 여섯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들이 등이 상왕의 철원 사냥을 중지하도록 임금이 아래 것을 상소하다. 상왕이 장차 임금 및 노상왕과 더불어 철원 등지로 사냥 가려고 하니 사관은 좌사간 대부 정수홍 등이 상소하여 간하기를 봄농사가 방금 한창인 이때에 사냥하는 것도 불가할 뿐더러 하물며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겹쳐 민생이 업을 잃게 된 이때에 비록 모든 것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손해되는 바가 반드시 널리 미칠 것이오며 또 상왕전하께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봄사냥을 정지한다는 교서를 내려 사람들의 이목에 생생하온데 지금 또 순행하신다면 어찌 실신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조용히 주달하시어 빨리 이 거둥을 정지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일은 무사를 강습하는 것도 아니요 또 농민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하였다. 주와 헌납 정치는 또 아뢰기를 이미 무사를 강습하는 일이 아니라면 명분이 없는 거둥이니 더욱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신해 7번째 기사 예조에서 성균관에 입학을 원하는 평안도 학생을 입학시키기를 청하다. 계하기를 평안도 학생 이화농이 성균관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먼 지방에서 배우러 온 그 뜻이 가상하오니 입학을 허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7일 신해 8번째 기사 일본 구주 도원수가 대반야경을 청구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한지를 청구하고 따라서 토산물을 바침으로 주포 10필, 면포 70필, 마포 20필을 주었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정수홍이 다시 상왕의 사냥을 중지하기를 청하다. 무사를 강습하는 것은 비록 국가의 떳떳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농사일이 한창이오니 전일의 상소와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하는 말을 상왕께 아뢰었더니 상왕의 말씀이 사관원의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농민을 부리지 아니하는데 무슨 해가 있겠느냐고 하시니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다. 정수홍이 아뢰기를 비록 한두 명이 보리밭에 말을 달린다 해도 어찌 해가 되지 아니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나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허조고 과거의 초중장 3장을 내리 고시하는 법의 시행을 청하다. 임금이 병계랑에 물으니 병계랑이 답하여 아뢰기를 신은 어제 하교를 듣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가령 한편에 불통한 자를 재차 강하게 한다면 누구나 다 재차 강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어찌 한편에 통하지 못한 자만 들어서 두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전혀 강경을 없애고 제수를 시행하는 것만이 편리할 줄 아옵니다 하였다. 이에 대한 좌우의 의논이 분운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경의 방법은 뒤에 다시 정할 것이니 금년만은 부왕께서 정유년에 정하신 대로 법대로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사냥으로 인하여 농사가 방해되는 것에 대해 박은과 유정현이 대립하다. 흉년의 농번기는 임박하온데 지금 두 번째 행차이오니 만약 부득이 하시다면 세 번 전하께서 다 가시는 것만은 불가하옵니다. 상왕께서는 이미 병무를 친히 관장하고 계시는 바이니 무사를 강습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거니와 주상께서 저기하신 처음에 어찌 사냥으로 인하여 농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좌의정 박은이 아뢰기를 상왕께서 근년본부터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평강등지는 일찍이 무사를 강습하던 땅이요. 그곳 백성들은 사월이 되어야 농사를 시작하니 한 번쯤 가시는 것이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정현은 박은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상감께 사냥을 권장하니 대신의 도리가 아니다 하니 박은은 낯빛을 변하며 끝내 정지하시게 할 작정인가 하고 유정현도 낯빛이 변하기로 상왕은 말하기를 나는 주상과 서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주상이 정지한다면 나도 정지하고 주상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고 하였다. 박은과 유정현은 마침내 서로 풀리지 못하고 물러나니 상왕은 병조와 승정원에 문의한 결과 다 가는 것이 옳다고 하므로 상왕이 하명하여 농민을 부리지 말고 방패 500명과 제인, 화척 100명으로 몰입군을 삼고 무릇 농민에게 피해될 만한 것은 일절 제거하며 갑사 및 시위 대속 인원에게 각기 1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쌓게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8일 임자 6번째 기사. 모광의 제삿날과 논노와 회시날이 겹치니 이를 다시 가리도록 하다. 임금이 허조를 불러 말하기를 명일은 모광의 제삿날인데 문무가의 회시를 열기로 하는 모양이니 문과는 그림직도 하나 무과는 흉기를 겨누는 일이라 나라의 제삿날을 당하여 그럴 수 있느냐 하니 허조는 아뢰기를 이 일은 신들이 자상히 살펴보지 못한 죄이옵니다. 하므로 나를 다시 가리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축 첫번째 기사. 대간이 거둥 정지할 것을 면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축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해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축 네번째 기사. 정의호 등이 장일 통료를 편집하여 전문과 함께 올리다. 찬성으로 치사한 정의호 병조판수 조말생 호조 참판 김자지 내자시 윤 유순도 금교 사제감 정 이양달이 장일 통요를 편찬하여 전문과 함께 올렸다. 그 전문에 신정이호 등은 선지를 받자온 바 선왕의 제례는 천자 대부 사를 막론하고 장사에 대한 기한이 각각 달수로 정해 있는데 후세의 음양가들이 많은 금기로 구애되어 시기는 넘어도 장사하지 아니하니 나는 심히 민망히 여기는 바다. 이를테면 태세가 본명을 누르는 것은 장사가 가장 끓이는 것이나 나는 일찍이 2번이나 정음하였는데 아무런 해가 없었다. 이와 같이 종류는 알 수 없으나 마땅히 여러 서적을 두루 열람하여 정론은 취하고 사슬을 버리며 성현의 요지를 바탕 삼고 송무의 고지를 타파하여 하나의 글을 집성하여 올리라고 하시었으니 전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산자를 봉양케 하는 방법이 구비됨에 따라 죽은 자를 보낼 때의 모든 건기를 염려하여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시니 백성으로 하여금 유감이 없게 하자는 뜻이 지극히 깊고 또 절실하옵니다. 신들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음양의 슬이 비록 황제 때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양한 이래로 다투어 부적이나 예언만을 존숙하며 조화와 근원을 탐구하지 않고 각각 길흉의 설을 세워 그 분기가 백가를 헤아리며 세상을 의욕되게 하고 백성을 속이는 일이 너무도 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에는 여제가 그릇됨을 삭제하여 바로잡았고 뒤에는 최우, 성우 같은 무리들이 또한 망령됨을 밝히는 논을 저술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용사 야부들은 얻어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식에만 치우치고 현실을 통하지 못하며 반드시 시속의 괴히 여김을 사고 현실에만 치우치고 구식에 통하지 못하면 또한 세상을 속일 뿐이니 반드시 고금을 참작해야 양자의 폐단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글은 첫머리를 예기 춘추에 기재된 장기의 설로 한 것은 왕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요. 다음으로 춘추 열국을 한 당의 모든 임금의 장일을 든 것은 예적의 장사는 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요. 또 그 다음으로 여제의 서와 사마군실의 장론을 든 것은 세속의 의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요. 또 그 다음으로 청오자의 논한바와 왕수의 인거한 장기, 주의의 말한 택일, 호순신의 취한 제가의 장일을 든 것은 하나는 시속에 따른다는 뜻을 보인 것이요. 하나는 십전대리 일은 다 장통으로 세속의 국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인 것이며 또 다음으로 성흉장법, 최승우의 변망, 송노진의 극택통설을 든 것은 앞본명이니 횡간이니 망운이니 하는 따위의 모든 사슬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혹시 신들의 관견을 천부하여 모두 합치어 장일 통요라 칭하고 전문과 함께 올리오니 전하께서 특히 한 번 보시고 국내에 반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십전 대리 일을 앞당기고 뒤지는 일이 없이
각기 그 어버이를 장사하게 하면 인심이 안정되고 왕제가 다시 밝아질 것이니 이도 또한 죽은 자를 보내는 도에 있어 거의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옛날의 장사는 어느 해나 달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논합니다. 예기에 천자는 7월, 후 제후는 5월, 대부는 3월, 선비는 한 달을 넘겨서 장사한다고 하였고 천추전에는 천자는 7월에만 장사하는데 모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다 모이고 제후는 5월인데 동맹국만이 모이고 대부는 3월인데 동의만이 모이고 사는 달을 넘는데 외인이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삼가 안찰컨대 춘추 시절에 열국의 제후가 기한을 앞당겨 장사하면 불해라 이르고 기한이 지나도 장사하지 않으면 예에 태만하다 일렀습니다. 그렇다면 제후도 천자의 예를 참남되게 사용할 수 없거늘 하물며 대부가 제후의 예를 참용하며 사서인이 대부의 예를 참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동방에는 본래 현저한 법령이 없어 위로 대부에서 아래로 사서인까지 상식을 모르고 엄양가의 금기에만 의혹하여 기한이 지나도록 장사하지 못해도 심상히 여기며 부끄럽게 알지 않는 자가 간혹 있으니 지금부터 한결같이 예경을 따르게 하고 어기는 자는 유사로 하여금 가차없이 징계하도록 하시옵기 바라옵니다. 예적에는 날 가리는 일이 없었음을 논하고 왕수의 신서에 혹자의 말이 예적에는 날을 점치는 일은 있었어도 날을 가르는 일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춘추시대의 정사일에 노나라 전공을 장사하다가 비가 와서 장사를 못하고 무오일에 장사했고 기사일에 제나라 희공을 장사했고 신사일에 애공을 장사했고 정사일에 노나라 희공을 장사했고 신해일에 성공을 장사했고 개해일에 제강을 장사했고 정해일에 제나라 황공을 장사했고 을해일에 송나라 문공을 장사했고 신해일에 정사를 장사했고 개해일에 송나라 양공을 장사했고 신해일에 위나라 목공을 장사했고 기해일에 제규를 장사했고 정사일에 제나라 경공을 장사하였고 기해일에 제나라 소공을 장사하였다. 그런데 사일이나 해일은 지금에 와서는 크게 흉한 날이라고 했으니 택일한다는 말은 유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은 삼가 안찰컨대 동서한에서 부적이나 예언을 어뜸으로 여기고 사슬을 신봉하였으나 서한 고조는 병인일 장릉에 장사했고 해제는 신축일 안릉에 장사했고 문제는 을사일에 배릉에 장사했고 선제는 신축일에 두릉에 장사했고 원제는 병술일에 위릉에 장사했고 성제는 기묘일에 연릉에 장사했고 동한 광무는 정묘일 원릉에 장사했고 명제는 임술일 현릉에 장사했고 장제는 계묘일 경릉에 장사했고 충제는 기미일 회릉에 장사했고 절제는 을묘일 정릉에 장사했고 당나라에 와서도 여제가 음양을 산정하였는데 태종은 경인일 소릉에 장사하였고 고종은 경인일 건릉에 장사했고 예종은 경오일 교령에 장사했고 숙종은 경오일 건릉에 장사했고 송나라에 와서도 술수에 정통한 양유덕 같은 사람들이 조서를 받들어 만년구주, 통천, 총성, 집정 등의 역설을 만들어 반포하고 그것을 사용하였는데 태조는 을묘일 영창릉에 장사하였으니 이상의 장일은 다 장통의 일이 아닐진데 태길의 법이 무사에서 나왔다는 말 것은 명백합니다. 장서의 망령됨을 논하옵니다. 당서에 실려있는 신서에 태종은 음양에 관한 서적이 근래에 와서 차츰 와전되어 천착이 너무 심하고 검기도 너무 많음을 느껴 드디어 태상박사 여제에게 해명하여 학자 12여 명과 더불어
함께 정오를 가하여 그 천박한 습속을 삭제하고 쓸 수 있는 것만을 남겨 53권의 신서와 아울러 구서 27권을 편성하여 정관 15년에 완성되자 조서를 반포하여 행색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제가 많이 정고를 들어 정리를 질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숫자가 얕보는 경향이 있으나 자목 경의에 합치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외 장서서에 이르기를 주역의 옛날의 장사는 섭으로 덮고 본분도 아니하며 나무를 심어서 표하지도 않고 상기도 일정하지 않았는데 후세의 성인이 관각을 사용하게 하였으니 이는 대과궤에서 얻은 것이다 하였고, 예기의 장사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으로 사람이 다시 보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경에 택조를 점쳐서 편안히 모신다 하였으니 이는 복토하는 일이 끝나면 길이 간모하는 곳이 되며 둔석의 예를 마치면 영원한 혼신의 집이 마련되는 것이나 장차 조시의 변천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물이 날지 돌이 깔릴지 땅속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생각도 못해 점을 쳐서 거의 후환이 없게 하는 것이니 신종의 예를 갖춘 뿐이요 길흉의 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음양의 장법을 가하여 혹은 연월의 편리를 가리고 혹은 묘전의 원근까지 참작하여 한 가지만 맞지 않아도 화가 미친다, 화가 생긴다 하고 무자는 재화를 탐내어 함부로 방해를 가하지 않는 자가 없어 드디어 하나의 장서로 하여금 백가가 각각 길흉에 대한 설명이 있어 구애와 금기가 많으며 더구나 천지가 있는 이상 근군의 이치는 갖추어져 있고 강류가 있는 이상 소식의 의도 분명하며 혹은 주야의 도도에 성숙되고 남녀의 화에 감동되며 삼강이 위에서 운행하고 기가 아래로 통하는 이것이 음양의 대경이니 잠깐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이치마저 상서의 길흉에 경광부회하여 요망된 말을 하는 것이다. 춘추전에 왕자는 7월 만에 장사하고 저우는 5월 만에 장사하고 사세인은 달을 넘겨 장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귀천이 같지 않은 이상 얘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동명동귀도로 하여금 그 시기에 와서 조상께 하자는 것이니 인정을 참작하여 적당하게 제정한 것이므로 드디어 상식이 되었다. 법이 이미 일정하여 어기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을 앞당겨 장사하면 불해라 이르고 기한을 늦추어 장사하면 예에 태만하다 이른다 하였으니 이로써 장사는 일정한 기한이 있고 연월을 가르지 않는다는 증거가 제1이요. 춘추에 또 정사일에 전공을 장사하다가 비가 와서 못하고 다음날 무오일에 장사했다 했는데 공양씨는 잘한 일이라고 칭하였고, 예기의 장사 날을 점쳤을 때 하일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니 그 달이 다 가는 날을 택하여 불회를 피하자는 것이다. 지금 장서를 보면 기해일에 장사하는 것을 가장 흉하게 말했는데 춘추시대를 살펴보면 이날에 장사하는 것이 무려 20여 건이나 달하니 이로써 장사에는 날을 가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제2요. 예기에 또 주나라는 적색을 숭상함으로 대사는 밝은 아침을 이용하고 상나라는 백색을 숭상함으로 대사는 대낮을 이용하고 하나라는 흑색을 숭상함으로 대사는 저물녘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그 주석의 대사는 곧 초상 장사를 말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당시의 숭상하는 바를 직접 취한 것뿐이요 시의 조만을 가린 것이 아니며 춘추의 정나라 자산 및 자태숙이 간공을 장사하려는데 때마침 묘소를 맡은 대부의 집이 장사 나가는 길에 마주쳤다. 만약 그 집을 무너뜨린다면 곧 이른 아침에 하관할 수 있고 그 집을 피하기로 한다면 대낮에 하관하게 되는데 자산이 그 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대낮을 이용하고자 하니 자태숙은 말하기를 만약 대낮에 하관한다면 장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 제후 대부들에게 수고를 끼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선은 박물군자로 알려졌는데 자태숙은 제후를 위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니 국가의 대사는 초상 장사보다 더한 것이 없겠거늘 반드시 길흉의 의가 있다면 그들이 이용하지 아니할 이치가 없는데 지금 시의 득실에 관계하지 않고 인사의 가부만을 논했을
뿐이며 정자 문에 장사하다 일식을 만나면 길 왼쪽에 두었다가 밝아짐을 기다려 행사한다는 것은 비상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만약 장사에 의한다면 흔히 근간의 시를 이용하는데 모두 한반중이니 이렇다면 글과 예가 서로 위반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얘기나 춘추를 전을 보면 장사의 시를 가리지 않는 증거가 제3이요. 장수의 부기, 관작이 다 안장으로서 이루어지고 보명연연의 분묘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효경을 보면 몸을 바로 세우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까지 들추어 부모를 현달케 한다고 하였고 주역의 성인의 큰 보배는 곧 지위이니이다. 무엇으로 지위를 지키느냐 바로 인이다고 하였다. 이러므로 나날이 근신하면 혜택이 한량없이 미치고 만약 덕이 모자라면 도움이 있을 리 없다. 이는 장지의 길흉을 들어 복록의 연장을 논한 것이 아니다. 장손이 노나라에서 장손을 두게 되리라는 말은 길일의 장사와 상관이 없고 수고는 초나라에서 절사되리라는 것도 묘지를 잘못 정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니 장사에 관한 길흉은 믿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제4요. 지금 초상장사에 대한 길흉이 모두 금, 목, 수, 화, 토, 오성과 결부하였는데 옛날의 장지는 다 국토의 북쪽에 있었으니 영역이 이미 일정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 성씨를 묘소에 관련시킬 것이며 조씨의 장지가 모두 구원에 있고 한나라의 산릉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니 상리, 하리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데 대묘, 소묘의 의는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그 자손들의 부귀가 끊이지 아니하여 혹은 하, 상, 주 3대와 더불어 풍교를 같이 했고 혹 육국을 나누어 왕이 되었으니 오성의 의는 옛 기록에 전혀 볼 수 없는데 길흉의 이치는 어디서 생겼느냐는 것이 제5요. 또 인신의 명망과 진위는 진태가 무상하여 처음에는 친했다가 뒤에는 귀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통했다가 나중에 막히는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자문이 3번 영륜을 지냈고 전금이 3번 사사에서 쫓겨났다. 10번을 장사해도 한 번 정한 날을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고 분묘가 완성되면 고치질 않았는데 어찌하여 명륜은 잠깐만 편안할 때가 없는가. 그러므로 관작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요 안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6이요. 저속한 무식배들이 모두 장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무자가 길흉을 사칭하며 행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벽용의 즈음에 장지를 택하여 관작이나 바라며 도독의 궁극에도 장씨를 가려 제록을 꿈꾸고 혹은 진일에 울고 곡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여 드디어 웃고서 손님의 조상을 받으며 혹은 친속은 광중에 가까이 못하는 살이 있었다 하여 집안 장사에 참여하지 않고 평복을 잇고 있으니 성인의 교화가 어찌 이러하였겠는가. 장사가 세속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제7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수는 위에 말한 여제의 논술이 가장 경의에 합치된다 하였으므로 지금 몇 대문을 절취하여 이에 부록하여 후인의 의혹을 제거하자는 바입니다. 금기에 구애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합니다. 사마온공의 장로래 사람의 부귀와 빈부, 수요는 하늘에 매이고 어질고 어리석은 것은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며 절대로 장사와는 관계가 없다. 설사 장사의 말과 같다 해도 사람의 자식된 자가 바야흐로 애통이 극한 처지에 있어 어찌 차마 그 어버이의 채백을 이용하여 스스로 복리를 누리겠는가. 옛날 우리 조상의 장사에 집이 몹시 가난하여 광각도 갖추지 못했다가 퇴위공 이하로부터 비로소 광각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금은 주옥의 물품은 일찍이 한 푼도
관 속에 넣어 본 일이 없었다. 장차 태위공을 장사하려 하는데 족인들이 다 말하기를 장사하는 집안의 대사인데 어찌하여 엄양가에게 문의하지 않는가. 이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하니 나의 형 사마백강이 어찌할 수 없어서 말하기를 엄양가에게 문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디서 훌륭한 장사를 만나 문의한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족인들은 가까운 마을에 사는 장생이란 사람은 훌륭한 지사로서 여러 고을이 다 쓰고 있다고 하므로 형은 장생을 불러 2만금을 주겠다고 하니 장생은 야부로서 대대로 장사가 되어 야인이 장사를 해왔지만 소득은 1000금을 넘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말하기를 너가 내 말대로 한다면 나는 너에게 장사를 맡기겠지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다면 다른 지사를 구하겠다고 하니 장생은 명령대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형은 연, 월, 일시 등 광중의 천심 광협과 도로가 어디로 나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식대로 정하되 모두 편리를 주로 하여 장생을 시켜 장세에 결불시켜 크게 길하다고 하게 하여 족인에게 보여주니 모두 다 기뻐하며 달리 말하는 자가 없었다. 지금 내 형은 나이 79세로 경의 반열에서 퇴직하였고 나도 나이는 66세로 시종의 자리에 붙여 있고 족속으로 뱃슬길에 오른 자가 23명이니 장세를 신용하는 사람들의 집안도 별로 내 집보다 낫지 않다. 연전에 내 아내가 죽었을 때 관이 만들어지자 염하고 모두 준비가 갖추어지자 행상하고 광이 마련되자 장사하고 말 한마디도 엄양가에 묻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 다른 사고가 없었다. 내가 일찍이 엄양가가 간사한 말로서 대중을 의욕케 하여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미워하였는데 상가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하다. 그래서 지난번 간관으로 있을 적에 천하의 장세를 엄금하도록 추청하였는데 당시 집권자가 그런 뜻을 갖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논을 저술하여 뒷자순으로 하여금 장사는 반드시 제때 행해야 하며 장구를 반드시 후의하지 않음을 알려면 내 선조를 보고 장사가 좋기 믿을 것 없음을 알려면 내 집을 보라. 원풍 7년 월 1에 사마광은 서술한다고 하였습니다. 택지에 대하여 논하옵니다. 성의 장력에는 청오자의 좋은 해를 택하는 것이 좋은 달만 못하고 좋은 날만 못하고 좋은 날이 좋은 땅만 못하다는 것을 인거하였고 왕수는 좋은 해가 좋은 달만 못하고 좋은 달이 좋은 날만 못하고 좋은 날이 좋은 시만 못하고 좋은 시가 좋은 땅만 못하다는 것을 인용하였고 만력회동에도 이와 같은 뜻이며 주문공의 가래에도 전개해서 장사할 만한 땅을 택하여 날을 가려 천광하고 토지의 신에게 제사한다고 하였고 황서절부록에도 예적에는 장지나 장일은 다 점쳐서 결정하였는데 지금 사람은 저 많은 법을 모르는 시속에 따라 택정하는 것도 가하다고 하였고 호순씨는 각가의 장일법을 논하되 광제력을 보면 안장할 수 있는 날이 임신, 계유, 이모, 갑신, 을류, 병신, 정유, 이민, 병호, 기유, 병신, 경신, 신유 등 12일은 십전대리일을 만들었는데 지리신서도 취했고 천통대명령 등의 역시 많이 취했으니 이 12일은 진실로 이용할 만한 날이다. 그러나 역일의 주에도 반드시 장사 지내도 좋다는 문구가 붙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안찰하건대 정자는 말하기를 땅이 좋다는 것은 흑빛이 윤택하고 초목이 무성한 것이 그 증거이다. 부조 자손이 다 하나의 동기일진데 저기가 편안하면 여기도 편안하고 저기가 위태하면 여기도 위태한 것이 역시 이치이다. 그런데 금기에 구애하는 자들이 혹은 땅의 방위를 택하고 혹은 날의 길흉을 결단하니 역시 편견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정자의 논평이 가장 근리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사오며 또 광제, 백기, 총성 등 역서 및 삼령회통, 금화회통, 십력회통, 삼원정경, 수금구결, 만령회통,
회동, 정의, 명진록, 성의력, 연길서, 지리신서, 지리변망, 극택전서, 극택통서, 원귀집 등 서적을 보면 다 앞에 말한 12를 크게 길하다고 하였으니 장사에서 인, 오, 신, 유 일만 쓸 수 있다는 것은 대개 인, 오는 화덕인 때문에 금의 광채를 상징하여 금괴가 오는 날이라 하고, 신유는 금덕인 때문에 옥의 윤기를 상징하여 옥견의 날이라 한 것입니다. 이런 날에는 위로 부모도 부르지 못하고 아래로 자손도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음양이 서로 조응하고 흉신이 다 잠복한다는 점을 말한 것인즉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오니, 지금부터 대명령의 예에 의하여 장통일은 반드시 당령의 책령 날짜에 줄을 달도록 하시옵기 바라옵니다. 성흉, 장법을 논합니다. 호순신이 말하기를 장사는 길흉이 있으니 길장은 졸국을 지낸 장사 또는 해를 넘긴 장사 이외의 연고가 있어 개장하는 것을 이른 것이니, 이는 선택한 연, 월, 일시가 반드시 다 좋아야 쓸 수 있고, 흉장은 졸국 전 100일 이내를 이른 것이니 연, 월의 흉약은 묻지 않고 다만 좋은 일시만을 가리며 일체의 신살도 심히 구애하지 아니하되, 만약 연, 월, 일시가 다 길하면 더욱 좋다고 하였습니다. 태세가 본명을 누리게 되면 쓰지 않는다는 것을 논합니다. 최성우의 지리변망에 세상에는 떠드는 자들이 길흉의 표준이 없음으로써 드디어 조궁의 설을 만들어 태세 월근을 중궁으로 들게 하여 순수로 돌려 국궁으로 아홉궁으로 가서 상극함이 되면 흉하고 상생되면 길하다고 하며, 또 그 길흉의 표준이 없음으로써 드디어 채궁의 설을 만들어 두 번째 방편을 만들어 소득되는 천간 지지로서 순수로 돌리어 아홉궁으로 가고, 또 그 길흉의 표준이 없음으로써 드디어 개궁의 설을 만들어 두 번째 소득되는 천간지지로서 아홉성을 취하여 아홉궁으로 가고, 또 그 길흉의 표준이 없음으로써 또 월건을 중궁으로 끌어들여 순수로 아홉궁으로 가는 것을 운용하여 신사를 띠게 하고, 또 신살의 궁의를 더하여 태양을 만들고 태음을 만들고 복성 용덕을 만들어 사리라 이르는 것이다. 무릇 월건이 신사를 띈다면 세건, 일건, 시건은 유독 신사를 띠지 못하란 말인가? 괴의 종묘효가 신사를 띌 수 있다면 그 초 2, 3, 4, 5 효는 유독 신사를 띌 수 없단 말인가? 그 8괴의 종묘효만이 신사를 띌 수 있다면 오황제중은 또 어느 괴에 속하며 또 어느 것이 종묘효란 말인가? 그들의 이른바 사리성이 또 무엇을 의거한 것인가? 그러므로 구가 산문이 된다는 설과 꿈과 같은 것이요, 조궁, 채궁, 개궁, 살이라는 것은 또 꿈속에서 꿈을 되풀이하는 격이며, 그네들의 이른바 자, 백, 벽, 황, 녹, 흑이라는 것도 다 근거 없는 설이며, 그 암건적살 또 다 이러한 종류요, 또 그 초신접기라는 것도 둔갑술과 근사하나 역시 지붕 위에 지붕을 올린 격이다. 그러한데 세상 사람이 다만 운용하는 바가 종행으로 15의 수라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마치 하도 낙서에서 나온 듯이 의심하여 그릇된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존숭신앙하기 때문에 말을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삼가 안찰하건대 태세가 본명을 누른다는 설은 대개 장사할 날짜를 중궁에 넣어 순수로 돌려 아홉궁으로 가되, 본년 태세가 당도하는 궁에 가서 멈추고 60갑자로 두루 헤아려서 만약 그 집안에 본명이 태세의 궁과 같은 자가 있으면 태세가 본명을 누르는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은 마땅히 금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사람이 이것에 범하기로 든다면 1년 치고 없는 날이 없을 것이므로 태세가 본명을 누르지 않는 날을 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옛사람은 장사의 기한이 많아도 7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또 한나라와 당나라의 여러 임금도 1, 2년 내에 장사를 못하는 자는 대개 없었으니 이 법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하옵니다. 이것이 이른바 조궁의 유법이온데 최승우가 자세히 변명하였습니다. 장사가 흉의를 범한 것과 횡간도 및 망인의 운수 육륜의 등법을 허망되이 논합니다. 송노진의 극택통서의 모든 역설을 살펴보니 장사날이 천탄, 천건, 천혁을 범하면 택장에게 좋지 않고 월탄을 범하면 장자와 장손에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참고해보면 정 4월 7일 10월은 천덕이 천탄과 날이 같고 또 옥약길성이 천근과 날이 같고 또 상일이 날이 같고 상일은 천역과 날이 같고 월국은 월탄과 날이 같건만은 모든 역사에 크게 길하다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흉의로 만들었으며 대장일은 선현이 말한 좋은 일진으로 누차 시험하여 탈이 없으므로 통하는 사람 구애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에 의혹되겠는가. 증문전이 이르기를 만약 다시 죽은 사람의 운수를 놓고 본다면 분명히 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목숨이 이미 없어졌는데 또 무슨 운수를 본단 말인가. 반드시 청룡, 백호, 천강, 하괴가 종묘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할 것이니 이는 다 세상을 속이고 인심을 의욕케 하는 설인즉 이치에 통달한 군자는 마땅히 다시 바뀔 것이며 또 옛 역사의 망인의 운을 말하는 것이 18조문으로 모두 길흉을 상세히 추산했으나 서로 덕실이 있어 전용하기는 어려우며 지금 세상의 장사가 혹은 오음이 망인의 운명에 전용된다고 말하는 모양이나 사람이 죽은 이상 어찌 운명이 있겠느냐고 하였고 양균송은 망인의 운명에 대하여 여러모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고 했고 소수명의 지리지남의 행년에 있어서 육류는 고집하지 않는다고 주의 시속의 장사들이 흔히 육륜법의 연호들을 사용하는데 흔히 보면 대소화의 연홀에 장사하는 자는 도리어 길하고 대소수의 연홀에 장사하는 자는 도리어 해를 당하는 예가 많다. 이로 미로 보면 육륜도 싱빙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그것만 고집할 수 있는가 하였으며 송노진의 극택통서 안에 있는 육륜의 주에 기실은 사람의 생사도 때가 있고 자손의 부귀도 분복이 있는데 어찌 택일해서 죽었겠는가. 짐짓 이슬을 남겨도 용도에 갖추었을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들이 살펴보면 육륜법은 대화, 소화, 소금의 설과 그리고 용자경의 혈광, 화거, 사패, 표천 등의 용세와 갑지수경의 지흉, 지패, 지귀, 지화, 지상, 지급 등의 성수 및 여러 역서 내에 있는 혼인묘, 장년, 월혼, 인묘, 망인, 집인, 인묘, 사대 혼인묘, 저두, 망운, 기곡자, 망운, 나흉운 등의 법이 이온데 택년, 태골에 대해서는 다 망인의 세수 행년으로 미뤄보고 있으니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다시 무슨 운명을 볼 것이며 사망한 자도 태기를 잘못해서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라 이래로 날을 달로 바꾼다는 말이 성행하였지만 비록 천자의 귀로도 서한의 고조는 5월 병인일에 장사했으니 5월 인일의 횡간도의 역마탄, 표기탄, 토금 등의 날이요 해제는 9월 신축일에 장사했으니 9월 축일은 횡간다의 천혼, 역마탄, 표기탄의 날이요 문제는 나이 46세로 6월 을사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바로 소화, 지귀, 천이에 해당하고 날은 천탄, 지훈을 범하였으니 경제는 나이 48세로 2월 계유일에 장사하였으니 달은 중천을 범했고 무제는 나이 71세로 3월 갑신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중상을 범했고 달은 중천 지흉을 범했고 소제는 나이 22세로 6월 임신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화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6월 신일은 횡간도의 천역, 천건, 지근
등의 날이요. 선제는 정월 신축 일에 장사하였으니 달은 중부를 범했고 정월 축일은 횡간도의 천역, 직은, 지혁 등의 날이요. 원제는 나이 43세로 7월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대화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춘을 범했으며 성제는 나이 46세니 4월 기묘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화 지기를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혼을 범했으며 동한의 광문은 3월 정묘일에 장사하였으니 지중 백호 천금의 날을 범했고 명제는 나이 48세로 8월 임수일에 장사하였으니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중 백호를 범했으며 장제는 나이 33세로 3월 계묘일에 장사하였으니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중 백로 천금 등을 범했으며 순제는 나이 30세로 9월 병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금 지금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으며 위무왕은 2월 정묘일에 장사하였으니 천황, 인왕, 인근, 천금 등의 날을 범했고 문제는 나이 40세로 6월 무인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소와 직업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왕 토금을 범했으며 명제는 나이 35세로 2월 개축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중상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날은 천역, 지역, 지혼을 범했으며 진나라 명제는 나이 27세로 9월 신축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금 지화를 범했고 날은 천혼 역마탄 표기탄을 범했으며 성제는 나이 28세로 7월 병진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와 천이 지화를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7월 병일일은 월탄에 해당되며 목제는 나이 19세로 7월 무오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소와 지상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춘을 범했고 날은 지혼을 범했으며 효무제는 나이 35세로 10월 갑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중상을 범했고 달은 중춘을 범했고 날은 천근을 팔좌 지중 백호 토금을 범했으며 안제는 나이 37세로 익년 정월 경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지화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춘을 범했고 날은 지중하를 중부를 범했으며 송나라 무제는 나이 60세로 7월 기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직업을 범했고 날은 지탄천금을 범했으며 문제는 나이 46세로 3월 계사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소화 지귀 천일을 범했고 날은 천혁 천탄 지황을 범했으며 효무제는 나이 35세로 7월 병오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화 지귀 천일을 범했고 날은 천혁 천탄 지황을 범했으며 명제는 나이 34세로 5월 무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대화 지패를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역마탄 표기탄 토금을 범하였으니 제나라 고조는 나이 56세로 4월 병오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화 지귀 중상을 범했고 날은 지탄 역마탄 표기탄 천금을 범했으며 무제는 나이 54세로 8월 병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소금 지패를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날은 천근천혼을 범했으며 당나라 고조는 나이 72세로 10월 경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지흉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날은 천혁 천탄을 범했으며 태종은 나이 52세로 8월 경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대와 천일을 범했고 날은 천근 지중자를 천혼을 범했으며 고종은 나이 56세로 이듬해 8월 경인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지귀 중상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하였고 날은 천근 지중자 천혼을 범했으며 중종은 나이 55세로 11월 기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천일을 범했고 날은 지왕 지탄 천혼 팔좌를 범했으며 예정은 나이 55세로 10월 경오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날은 지중자 월탄을 범했고 헌종은 나이 78세로 이듬해 3월 신유일에 장사하였으니 지창 지중자 역마탄 표기탄 등의 날을 범했으며 위의 중종 예종 헌종 현종은 모두 소화를 범했고 숙종은 나이 52세로 이듬해 3월 경오일에 장사하였으니 달은 중부를 범했으며
대종은 나이 54세로 10월 기유일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지폐를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혼을 범했으며 목종은 나이 30세로 11월에 장사하였으니 해는 상원 혈광을 범했고 송나라의 진종은 나이 55세로 10월 기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소와 천일을 범했고 달은 중부를 범했고 날은 지혼을 범했으며 신종은 나이 38세로 10월 을유일에 장사했으니 해는 중상을 범했고 달은 중천을 범했고 날은 지원 천탄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년 택일의 셀은 무사에서 나왔다는 것도 명확하오며 그 육륜, 용자, 갑지, 수경 등과 횡간도의 셀도 모두 허망된 것이며 산두백이 조궁이 된다는 것이나 주당 행년의 정충, 순종, 연원리 팔자의 법이 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은 인쇄하여 반파할 것을 하명하였다. 처음에 시속이 풍수의 말만 믿고 자손이 많은 자는 금기가 더욱 심하여 10년이 되도록 장사를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장왕은 심히 미워하여 태조대왕의 상사에 있어서도 옛 제도에 의하여 5일 만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정의호 들에게 명하여 장설이 그릇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사다부의 상사는 3개월을 단정하고 장일은 장통일만을 이용하게 하며 또 중회 유사로 하여금 기한이 지나도록 장사하지 않는 자는 사찰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축 5번째 기사. 각 종파의 승려가 거리에 나오면서 불경을 외우다. 고려의 구속을 인습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9일 개축 6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맹균이 난민구제 규정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건의하다. 지나간 을미년에 호조의 공문으로 된 난민규제 규정의 내용을 보면 작년인 남녀는 매인당 하루에 쌀 4홉, 콩 3홉, 매주 1홉, 11세에서 15세까지는 매인당 쌀 2홉, 콩 2홉, 빚이 반홉이옵니다. 그런데 송나라 부필의 청주 난민에 대한 구제 규정은 15세 이상이 매인당 하루에 한 대, 15세 이하는 매인당 5홉, 5세 이하의 남녀는 제외되었으니 호조에서 상정하기를 쌀, 콩과 매주를 합하여 8홉이므로 한 대가 차지 아니하는데 중국의 한 대는 우리나라 한 대 6, 7홉에 준합니다.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전례에 의하여 나눠준다면 비록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나 농력이 부족하오니 부필에 구제하는 예를 참작하여 15세 이상은 하루 쌀 7홀, 콩 6홉, 빚이 2홉과 11세 이상은 쌀 4홉, 콩 3홉, 빚이 1홉을 주고 10세 이하 5세 이상은 비록 농사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아이가 줄여서 울면 부모가 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니 역시 11세 이상의 준례에 의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한 바 다 말하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전례대로 하고 백성의 종자국식을 대출하여 농사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아래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0일 갑인 첫번째 기사. 창왕이 노상왕과 함께 철원 등지에서 강무하다. 이날은 나라 제사이므로 사냥 않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1일 을미호 첫번째 기사. 의가가 연천에 머물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1일 을미호 두번째 기사. 창왕이 안변도 호부사 이중배와 남양부사 김맹성의 자리를 바꾸게 하다. 멀리 떠나가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노모가 있어서 남양부사 김맹성과 더불어 자리를 바꾸게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2일 병진 첫번째 기사. 의가가 철원에 머물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2일 병진 두번째 기사. 대비가 환관 신득회를 보내어 문안하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13일 정사 첫번째 기사. 흙비가 내려 젖은 곳이 새까맣게 되니 먹비라 하다.
세종시로 3권 세종 1년 3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어가가 평강에 머물다 사냥한 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다. 사냥의 수확이 많아서 시종한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4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어가가 평강에 머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4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도성에 있는 신하들이 정력을 보내어 무난하다. 술과 과일을 올렸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4일 무호 세 번째 기사. 예문 제학 권우가 졸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5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어가가 평강에 머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5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하연이 추찬을 올리니 시종하는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어가가 도로 철원으로 돌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7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철원에 머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7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도성의 신하들과 각사와 각도 감사에게 마중이나 문안을 하지 말게 하다. 도성에 있는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주정소에 나오지 말고 각사도 문 밖에 마중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또 각도 감사가 수령강을 보내어 문안하는 절차를 없애게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어가가 영평에 머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어가가 포천에 머물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저물녘에 어가가 황궁하다. 임금이 거둥 내내 두 상황을 잘 받들다. 송계원평에서 점심을 먹으니 성비, 대비, 공비가 각각 내시를 보내어 풍정을 세 분 전하께 드렸다. 저물녘에 어가가 황궁하였다. 이번 거둥에 임금은 두 번 상황을 받들기를 매우 근신히 하여 매일 사냥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종적 대신들과 더불어 술잔을 올리며 즐겁게 잔치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1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진눈깨비와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1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1일 을축 네 번째 기사. 태조의 원종공신인 유인길에게 상왕이 백미를 내려주다. 10가마를 내려주었다. 유인길은 상왕이 포천에 거주하는 유인길에게 백미 10가마를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1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공조참판 이천이 황해도 곡산 신천 등에서 캔 은이 든 비용만도 못함을 아뢰다. 공조참판 이천이 황해도에서 돌아와 개하기를 이번에 곡산 찬천에 은광을 시굴한 결과 공력이 너무 중하여 소득한 것이 비용을 보상 못할 정도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연에서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상왕이 조말생에게 임금과 함께 들에 나가 해동청을 시험할 뜻을 말하다. 해청이란 물건이 불이나 발톱이 다 하얗고 보통 매와 사뭇 다름으로 주상과 함께 동력 들에 가서 시험해보고 싶은데 다만 주상의 외출에 대하여 무리가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조말생은 아뢰기를 하루 동안 나가신 것이야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흑비가 내리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황이 임금과 함께 해청 날리는 것을 보고 잔치하며 노이, 이양명 등을 말하다.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에 나아가 해청을 날리는 것을 구경하는데 하도 날래어 놓아주면 바로 곧 새를 잡아오니 상황이 무척 진기하게 여겼다. 낙천정에서 술을 마시는데 종척과 사신들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상황은 조말생과 원숙을 불러들여 앞으로 나오게 하고 말하기를 지나간 을미년에 서쪽을 순행하려 하는데 허조는 아래 말씀이 있으니 옆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서쪽에 가실 일을 정지하시고 또 노위를 써주시옵소서 하였다. 그의 지극한 충성이 말과 얼굴에 나타나기로 나는 서쪽 걸음을 정지하겠다고 했으나 중론이 지공범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좋지 못하였고 노위의 일은 내가 그 자상한 내용을 말했더니 허조도 역시 수긍하였다. 처음 노이가 정은이 되었을 적에 좌중에다 말을 펼치며 나를 남의 처첩이나 빼앗는 사람으로 만드니 사간 안성이 듣고 와서 아래므로 나는 내가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 하늘에 해가 굽는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좌의정 박은 곡상군 연사종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런 일을 지금에야 들었습니다. 그 연유를 문초해야 되겠습니다고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오늘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을 날조에 난 자를 알아내어 노위를 등용하라는 때문이다. 그때 박성명으로 하여금 문초한 결과 노위는 죄를 시인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말을 날조해낸 자가 있었을 것이니 그렇다면 노위의 죄가 아니다. 내가 저기한 이래로 착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반드시 등용했는데 노위나 이 양명 사람이 다 착하다고 칭하는데 등용하지 못했으니 이 일은 나의 평생의 한이다. 마땅히 불러서 사유를 들어 보아야 되겠는데 노인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때 낭사는 누구든가 하니 조말생이 답하게 아뢰기를 노인은 지금 합천에 있사옵고 그때의 낭사는 신효, 안성, 조휴, 박초들이었습니다 했다. 상황 또 말하기를 이 양명이 헌납으로 있던 시절에 이지직, 정기식 등이 민씨의 부탁을 받아 말을 펼치며 나에게 은견성색을 좋아한다고 하며 장차 간해하겠다고 하니 이 양명은 말하기를 부모에 끼친 준 몸을 각각 스스로 아껴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은관에게는 죄를 주지 않는다는 법부터 마련하고서 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생각이 만약 간한다면 반드시 시비도 가리지 않고 바로 형벌을 가할 것으로 안 것이니 이는 나를 북방의 야인과 같이 본 것이다. 어찌 임금을 사랑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겠는가. 내 지방이 대대로 활쏘기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나는 나이 25세 때에야 비로소 매사냥을 알았을 뿐이요 개나 성색은 나이 좋아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그때 새로 권궁주를 들여 앉힌 때문에 민씨가 이지직 등을 사주하여 간하게 했던 것이다. 정가식을 대집 신문한 결과 민무구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므로 나는 그 실정을 알게 되었다. 이지직은 사람됨이 비록 술량하나 죄가 정가식과 같음으로 쓰지 아니했고 이 양명은 마음씨가 비록 틀었지만 나는 등용해서 벼슬이 사품에 이르렀다. 이 양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원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행주에 있사옵니다. 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불러오라. 내가 장차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였다. 상황이 또 말하기를 대사원은 중직이니 형조 판수로 하여금 겸직하게 할까 한다고 하니 좌우가 모두 당연하다고 하였다. 상황은 또 말하기를 이래가 대사원이 되었을 때 200원이 살인을 하니 이래는 소유로 하여금 옷을 벗겨 잡아오게 하였다. 200원은 왕의 지친인데 아뢰지도 않고 갑자기 욕을 보였기로 나는 그 무례한 행동이 미워서 그 사물을 관장한 지평 이흡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었었다. 이는 내 평생 부끄럽고 한되는 일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여지가 지신사가 되었다가 왕거 우어릅의 사건으로 파직되었으니 그 사람됨이 말이 둔하고 성품이 고다 주창의 풍도가 있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좌이정이 연전에 큰일을 당하였을 적에 사부로서 혐의를 들어 사퇴하지 않고 하는 말이 신은 비록 사부의 직을 띠고 있지만 보도한 일이 없는데 신이 무엇 때문에 혐의를 들겠습니까 하고 바로 와서 의결하였으므로 나는 매우 아름답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저물녘에 큰 비가 내리고 번개와 우레가 치며 우박이 쏟아지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와 우박이 섞여 내리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유정연 등이 노이 이 양명을 하옥시키고 문초하기를 청하다.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유정연과 정력 등이 노이 이 양명을 의금부에 하옥시키고 문초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여 임금이 장차 그 청을 따르기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전일에 노이 이 양명의 사실을 말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시비를 가려내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 만약 잡아온다면 나의 본의가 아니다. 굳이 잡아오기를 한다면 나는 대산에 가서 있고 서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편지를 통하여 불러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의명으로 경상도 감사에 공문을 띄어 노이를 불렀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상황이 양령의 초소에 공상이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 월봉만 지급케 하다. 상황이 원숙에게 묻기를 내가 듣지 아니 양령의 초소에 공상 명목으로 물건을 보내온다 칭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하니 원숙이 답하여 아뢰기를 월봉운이 싸우나 공상이란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상황이 말하기를 어찌 왕조로서 굶주리는 일이 있겠느냐. 마땅히 월봉만을 지급하여 다른 물건을 보내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무과 회시를 열어 박호문 등 28명을 뽑다. 청성부원군 정탁 등이 무과의 회시를 관장하여 박호문 등 28명을 뽑았다. 세종시록 33권 세종 1년 3월 26일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순유로서 덕망이 있는 대제학 유관에게 술을 내려주다. 술 10병을 내려줬다. 유관은 순유로서 덕망이 있으니 임금이 중히 여겼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어제 내린 우박이 삶과 보리에 해를 끼쳤는지를 묻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제 내린 우박이 마맥에게 해가 없겠느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우박이 본시 보리에는 해가 없는 것이었고 사면은 별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대학년일을 종강하다. 임금은 정사에 부지런하고 천성이 글 읽기를 좋아하여 날마다 편전해서 정사를 보고 나면 경연을 열되 상항의 외유나 연회를 받드는 것 이외에는 잠깐도 패한 일이 없었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7일 신민. 세 번째 기사. 문과 회시를 열어 노호 등 33명을 뽑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7일 신민. 네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건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진주에 소속되었던 곤명을 남해현에 합하여 곤남군으로 승격시키다. 처음에 왕의 태를 곤명 땅에 매안하여 곤명 사람들이 따로 고을을 설치하자는 주청이 있었으므로 경상도 감사에게 명하여 가부를 살펴서 알리라고 했던 것인데 요새 와서 감사 신상이 계하기를 곤명을 남해현에 합하여 따로 한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아울러 지도를 올렸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형으로 보면 곤명이 당연히 남해와 합해야 하겠으나 곤명을 빼앗으면 남해에게 주면 진주 사람이 반드시 원통하다 할 것이니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호조판서 권진, 공조판서 이적 등이 아뢰기를 진주는 일찍이 대도호후로 성진되었는데 목으로 내려졌으니 지금 어태를 매안한 연고로서 다시 그전대로 올려주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했다. 원숙, 김익정 등이 아뢰기를 곤명이 진주 사람의 횡포에 시달려 따로 고을을 만들려고 한 적이 오래되었고 또 진주는
토지도 넓고 인물도 많아서 남방의 어뜸을 차지하고 있으니 대호 100호쯤 되는 군명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하물며 지금 어태를 그 땅에 매안한지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곤명은 남에 합쳐 따로 곤남군을 만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올 줄로 아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원숙 등의 제안에 따랐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리 6번째 기사 면포 쓰는 것과 죽은 쇠고기 먹는 것을 검하는 문제에 대한 의론. 형조 참판 혼여방이 개하기를 당초 저화의 입법이 무릇 내매에 있어 면포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헌사에서 잡아들이는 수요가 날로 증가되어 사람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면서 소고기를 먹는 자까지 죄를 주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은 자도 역시 중한형을 면치 못하니 면포 및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면포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염려가 있지만 만일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고 죄를 받았다면 진실로 가석한 일이다 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저화를 쓰도록 하면서 면포를 금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것이며 소의 도살을 금하면 저절로 죽은 소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한다면 소를 말살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신은 법을 자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7번째 기사 인정전 문박 행랑을 명령대로 짓지 않은 성공제조 박자청을 면직하다. 상황은 명령을 내려 성공제조 박자청을 면직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8번째 기사 상황이 이진과 이담에게 거둥 때에는 반드시 수행하라 하다. 비록 당번이 아니라도 거둥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수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9번째 기사 이 양명이 수강궁에 들어와 뵈다. 상황은 전일의 범죄에 대하여 해명할 수 있다면 숨김없이 다 말하라고 하니 이 양명이 아뢰기를 신은 해명할 것이 없사옵니다 했다. 상황이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7일 신미 10번째 기사 경성의 해마다 바치는 저화를 감해주다. 총재 황상이 계하기를 경성 고을은 저쪽 사람들이 불시로 내황하기 때문에 지출이 다른 고을보다 배가 되오니 해마다 바치는 저화를 감해 주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아무로 임금이 영의정 유정연에게 문의하니 그 역시 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8일 임신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8일 임신 두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8일 임신 세번째 기사 문과전시 독권관 박은 등에게 명하여 책문에 대한 글재를 의논케 하다. 문과전시 독권관 박은 변계량, 허조 및 원숙, 이수, 정초 등에게 명하여 책문에 대한 글재를 의논케 하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3월 28일 임신 4번째 기사 임기를 채운 아전을 능력에 따라 동서반에 등용하도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계사의 아전으로 근무 연할을 채운 자는 반드시 연날 도목대에 관을 떠나기 때문에 공석의 수가 적어서 한꺼번에 다 등용할 수 없사오니 지금부터 임기를 채운 아전은 전자의 시험에 의하여 그 글씨와 산술이 능한 자는 동반에 등용하고 능하지 못한 자는 서반에 등용하며 또 세말에 등용되지 못한 자는 이듬해 사울에 등용하여 두 번의 녹봉을 받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9일 개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좌정하여 문과를 고시하고 경해로 옮겨 무과를 고시하다. 임금이 경복궁으로 가서 건정전에 좌정하고 책제를 내어 정정에서 문과를 고시한 후 경해로로 옮겨 무과로 기사, 보사, 기창 등을 고시하고 병조에 명하여 무서 7경을 강의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9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무릉도에 숨어 살기를 모의한 노비 원단 등에게 곤장을 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노비 원단 등이 무릉도에 숨어 살고자 모의하였으니 곤장 100대를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윤호하였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29일 개이후 세 번째 기사 상황이 낙천정에 거둥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3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 대학 연의를 다시 강의하기 시작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30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30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상황이 황궁하다. 세종시록 3권 세종 1년 3월 30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이다리에 가물었다.